뭘 좀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타자 쳐서 어딘가에 접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접속할 때마다 어딘가에 접속을 할 때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타자 치면은 항상 그 기록으로 남아있다가 다음 들어갈 땐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어디다 담을 거냐는 거지. 그걸 어디다 담을 거냐인데 그건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담아놓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쓰는지 아니면 뭐 딴 쪽에서만 쓰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없죠?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그걸 다른 쪽에서 접근해서 쓰도록 해볼게요.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전역 변수 만드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전역 변수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근데 사실 전역 변수를 많이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쓴 그 열혈 강의 MFC 그 비주얼 C 책 있잖아요. 2008. 그 책 같은 경우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예제 전역 변수를 너무 많이 썼다는 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도 명백히 동의하는 건 전역 변수가 자주 등장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전역 변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어찌나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언어적 차원에서 그걸 없애버릴 정도로 그만큼 전역 변수는 이래저래 골칫거리다 이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역 변수를 안 쓰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 접속했어요. 그걸 히스토리를 남겨서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넣으면 안 돼. 클래스 어딘가에 멤버로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대화 상자에 멤버로 넣읍시다. 어때요? 자, 우리 얘라고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놈으로 하면 어떨지 고민해 볼까요? 유저 인풋, C 유저 인풋 DLG 클래스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이거를 아까 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긴지 많았는데 이거 객체 하나 인스턴스 선언해서 두 모달 해놓고 끝났죠. 그럼 그 스코프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인스턴스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보관한다는 얘기는 보관을 해놓긴 했는데 좀 있다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인스턴스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죠. 그럼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전역 변수 스타일로다가 지속되는 인스턴스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MFC에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냐? 3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어플리케이션, 뷰 도큐먼트예요. 물론 이제 메인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이 네 놈은 일단 끝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뷰는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프로그래밍 안 하지만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체된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짤 때 구조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렇게 가요. MDI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MDI라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점들을 조금만 그려보자면 자, 조금만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보드를 올리기가 귀찮아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지금 프레임 윈도우라고 해서 또 왜 안 써지니? 예, 이 또 속색이네. 잠시만요. 자, 프레임 윈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있는데 이 안쪽에 제가 뷰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 뷰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얘하고 뭐랑 맞닿아 있냐면은 소위 이른바 문서라는 놈하고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프로그램 내에 문서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면 이런 걸 SDI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런 구조가 될 때도 있어요. 문서는 하나인데
뷰가 여러 개가 되면서 이 문서 하나를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래프로 그리다가 어쩔 때는 표로 표현하다가 어쩔 때는 뭐 블라블라 또 다른 형태로 가다가 이렇게 체인징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SDI예요. 왜냐?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안 가져가고 이럴 수도 있다. 어떻게 되냐면 문서 자체가 진짜로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서 1, 문서 2, 그 다음 문서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MDI라고 그래요. 프레임은 하나인데 화면도 여러 개, 문서도 여러 개. 그러니까 문서 하나를 각 화면에서 각자 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MDI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이거 외에 이제 그 APP 클래스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인스턴스 몇 개? 한 개. 메인 프레임 있죠? 인스턴스 몇 개? 한 개. 자, 그러면 이 뷰라고 하는 애들은 몇 개? n개. 그럼 문서도 몇 개? 얘네도 n개. 그럼 질문. 전역 변수로 뭔가 선언한다는 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좋겠어요? 여기나 여기가 좋겠죠. 둘 중에 원하는 데 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근데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건 어디가 용이하냐면 일단 여기가 용이한데 왜 용이하냐면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작성한 MFC 클래스에 잘 보면은 전역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에. 가보면 뭐가 전역 변수냐? 더 APP라고 있어. 그거 더블 클릭해 보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은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게 전역 변수로 돼 있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자체가 뭘로 돼 있다고요? 전역 변수로 돼 있어요. 전역 변수로.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하나는 생겨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프레임도 생기고 뷰도 생기고 문서도 생기는 거죠. 이거. 그럼 이 안에다가 멤버로 집어넣으면은 여기저기서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하겠죠. 왜냐? 심지어 선언이 돼 있는데 어디서 선언이 돼 있냐? 여기 보니까 무슨 선언이 또한 이제 이게 가서 열어보니까 무슨 선언이 있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익스턴이라고 돼 있죠? 외부 변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저기서 다 접근이 돼. 그러니까 여차하면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클래스의 멤버로 집어넣는데 어차피 얘가 전역 변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프로그램 짤 때 좀 귀찮긴 하지만 그냥 쓰지 말고 여기다 넣는 걸 한번 고려해봐라.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다가 멤버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기 클래스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제가 추가를 하는데 변수를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클래스 찍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추가 변수 추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요. 여기.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좀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 변수를 제가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변수에 접근 모드를 쓰래죠. 접근 모드를 쓰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퍼블릭 형식으로 놓게 되면은 막 접근할 수 있죠, 이제. 그죠? 근데 이걸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트로 두게 되면은 그건 접근할 때마다 이제 메소드다라고 거길 통해서 가게 해야 되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퍼블릭으로 뚫어서 갈게요. 일단은 자, 저걸 통제하고 싶으면 나중에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가는데 변수는 뭐라고 줄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료 구조 컬렉션 클래스 중에 C 스트링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문자열 같은 거 많이 쓰죠. 그거에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가. 진짜? 어레이가 있어? 뭐 별게 다 있네. 그리고 심지어 이 어레이가 더블 링크드 리스트 같아. 배열인데 크기를 정해주고 배열처럼 접근도 되지만 어펜 다음에 계속 늘어나. 진짜? 그럼 문자열을 배열 형태로 관리할 때 되게 좋겠네? 예스. 알아두면 써먹을 일이 많죠.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을 여기서 m 언더바 어레이라서 제가 AR 좀 붙여주고요. URL이라고 쓸게요. 어레이, URL. URL은 다 대문자로 쓸까요? 뭐 이런 형태로 뭐 여러분 뭐 알아서 자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멤버 변수로 아예 껴들어가죠. 이렇게 껴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껴들어가죠. 이렇게 아예 껴들어가죠. 아예 껴들어가니까 오케이 좋다 이거야. 이제 오케이 F7 한번 눌러서 빌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코드를 여러 개를 많이 빌드할 거예요. 네,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넣어놨는데 그럼 대화 상자 같은 데서 여기 접근할 수 있냐 이거지. 예를 들면 버튼이 눌렸어. 업데이트해서 이제 거기 접속할 거야. 그죠? 접속할 거죠. 그럼 시점을 결정해야 돼. 버튼이 눌린 시점에서 거기에 뭔가 추가할 거냐 이거지.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럴까요? 이 버튼이 오케이 됐다. 즉 이 대화 상자를 띄운 건 어디 쪽이었냐면 아까 뷰 쪽에서 그 메뉴 중에 여기였죠. On my page user input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딘가에다가 append 하면 되겠죠. 근데 그 append 할 지점이 어디냐면 전역 변수로 선언된 더 app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멤버 중에 m 언더바 AR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째 이상해. 아니 왜 이게 지금 안 돼? 왜 안 되지? 이게 점 찍으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멤버로 넣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AR, URL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만 한번 해보면은 이게 지금 접근이 해보니까 어떠냐? 안 되더라 이거야. 이게 왜 안 됐을까? 가서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자, 일단 protected member라고 돼 있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쫓아가 봅시다. 이게 지금 분명히 public member랍시고 됐는데 이게 이제 MFC가 욕먹는 지점 중에 하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declare message map 어쩌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protected. 제 얘기를 여기만 보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퍼블릭인데 뭔 소리야. 왜 거기다 넣고 지랄이야. 사람 헷갈리게. 이러니까 MFC가 욕을 바가지로 퍼먹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분명히 퍼블릭인데 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프로텍티드. 그럼 이걸 여기 놓으면 안 되겠네? 옮겨야 되겠네. 컨트롤 X 잘라서 내 저 위로 좀 옮길까? 이렇게? 에이씨, 진짜 참 해도 너무하네, 그죠? 이런 걸 이제 초보 때 당하면 부엉이 왔어요. 멘붕이 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MFC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APP 클래스에 뭐 집어넣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런 MFC 뿐만 아니라 이런데 이런 매크로 같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접근 모드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지금 비주얼 슈디오 버전 2014이면 되게 신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넣어놨는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뭐 하면 되겠냐? 추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점 찍어보면은 append라는 멤버가 있죠. 그럼 내가 뭔가 추가하면 될 텐데 뭐 append는 두 개 갖다 붙이는 것 같고 이거 말고 add가 있겠네요. add 좋네. 그럼 거기에다 대고 여기 이제 함수가 다중정의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다중정의 돼 있으니까 자, 두 개로 돼 있죠. C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참조 전달이 되든지 문자열 집어넣든지.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담아줄 거냐? 저 위에 있는 요거 대화 상자 속에 이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라 이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담았어.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 F7키를 딱 눌렀더니 그럼 여기에 이제 자료가 숭숭숭 들어가겠죠?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진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어쨌거나 한번 확인해 보려면 여기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를 F9 넣고 걸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F5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일단 실행을 한번 합니다. 그럼 저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코드가? 쭉 가겠죠, 이제. 쭉 가서, 저기까지 가라고 해가지고, 자, 좀 비키고, Alt 탭, 컨트롤 탭. 여기까지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이 실행된 프로그램, 아이고야, 지금 뭐 로딩할 게 많아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화면이 이제 떴네요. 이제 떴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마이 페이지에 유저 인풋 누르고 여기서 제가 입력하기를 www.naver.com이라고 하고 엔터를 빵 칠게요.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 시점에서 히트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뭐 조사식 쪽으로 가든지 뭐 자동이나 아니면 자동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더 ap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화면이 좀 모자라니까 옆으로 좀 옮기고요. 여기 잠깐 좀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항이 선택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좀 귀찮으니까 조사식에다 넣읍시다. 화면이 지금 이제 가리는데 조사식에다 잠깐 넣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봤더니 오브젝트가 있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사이즈 보니까 0돼 있고 뭐, 야, 이거 16진수야 또. 10진수로 나와 이렇게 해주고. F10 누르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태? 추가됐대죠. 사이즈가 1 증가했죠. 들어갔네. 만세. 눈으로 볼 수 있죠. 디버그 모드로 돌리면 비주얼C에서 이걸 보여줘요.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일단 눈의 결과는 보이지 않으나, 눈의 결과는 보이지 않으나 작동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잘 작동하는 거라고. 자, 이게 지금 심볼 로딩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굉장히 또 느린데, 오늘 참 괜히 포맷을 해가지고, 야, 멈춰라 이놈아. 자, 일단 멈춰버릴게요. Shift F. 자, 강제 종료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와 같은 형태로 값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근데 이런 거는 전역 변수 형태의 자료 구조죠. 싱글톤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 안의 데이터를 대화 상자에서 여기다 넣었죠. 근데 다른 곳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은 메뉴 하나 더 만들자. 이겁니다. 뭘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 저 대화 상자 리소스 있잖아요. 요거 하나 더 넣을까요, 이번에? 하나만 더 넣읍시다. 하나만 더 넣는데,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요거 좀 하려고요, 요거 좀 하려고 요거. 근데 지금 요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요거 하나 바로 만들어서 좀 가는데, 자, 버튼 같은 종류를 아직 좀 덜 했습니다만, 이거 하면서 같이 갈게요. 자, 여기에서 대화 상자 하나만 더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그럴싸하게. 그러면 여기 다이얼로그 가서
새로 리소스 대화 상자 다이얼로그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 다이얼로그라고 여기 다이얼로그 1 돼 있는데 클릭하고 Alt 엔터 치면 리소스 아이디 고칠 수 있죠? IDD 다이얼로그 언더바 히스토리 할까요?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 할까요?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 스펠링이 이게 지금 맞죠? 갑자기 왜 헷갈리지? 맞나요? 네. 갑자기 네. 언제부턴가 이 막 맞춤법과 오타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네, 책 몇 번 쓰고 나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막 다 두려워. 이렇게 가끔 출판사에서 빨간 줄이 막 쳐오면은 내가 한국어를 참 모르는구나. 영어도 참 몰랐구나. 네. 잘하지도 못했지만 참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는 뭐 취소 개념 필요 없고 확인만 남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버튼 하나 뭐 이렇게 빼놨는데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대화 상자에서 지금 캡션이 또 그냥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캡션 가서 고칩시다. 다이얼로그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런 거 할까요? 방문 기록 이런 거 한번 하죠. 뭐 방문 기록 이렇게 하면 여기 방문 기록이라고 잡히겠죠. 캡션 고쳐서.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여기에다가 리스트 박스 정도 하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리스트 박스 정도를. 리스트 박스를 여기 보면 리스트 컨트롤 말고 리스트 박스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드랍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놈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컨트롤은 좀 복잡하니까 리스트 박스를 먼저 해보고 요걸 리스트 컨트롤 형태로 치환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그것까지 왜냐면 이제 기능 바뀌는 점까지 이제 감안해서. 그러면 이 리스트 박스가 있는데 여기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자, 일단 이거 선택하시고 Alt 엔터. 그러면 아이디가 ID 리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트 언더바 뭐 URL 그럴까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바로 뭐냐면 솔트입니다. 이게 디폴트로 true인데 여기 안에다가 뭔가 집어넣을 때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설트가 있고 add가 있는데 인설트를 할 때는 인덱스를 줘서 어디로 탁 찍어서 들어가요. 근데 add 하잖아요. 근데 이 솔트 속성이 켜있죠. 그럼 정렬돼서 들어가. 알파벳 순으로 알아서. 자,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대화 상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래스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클래스 이름 쓰시면 되죠. 그래서 C 히스토리 DLG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C 히스토리 DLG. 그 다음에 기본 클래스를 저는 C 다이얼로그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OK 눌러서 생성하면 되겠죠. C 히스토리 DLG에. 그래서 마침 하면은 땡 생성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클래스 뷰에 가니까 대화 상자가 하나 또 늘었겠죠. 이렇게 늘었죠. 근데 요것도 이제 요령인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게 클래스가 지금 늘잖아요. 얼마나 늘까? 나중엔? 예? 얼마나 늘까요? 이게 진짜. 어지간한 프로그램 한번 짜면은 여기가 얼마나 되냐면은 거의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가. 그러면 엄청 헷갈릴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관을 할 때는 좋은 게 여기 가가지고 여기 폴더 아이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클릭하잖아요. 그럼 폴더가 생겨요. 그럼 거기다 대고 다이얼로그라고 써. 그래서
여기 대화 상자로 되어 있는 놈들 있죠. 전부 다 땅땅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각각 선택되죠. 드래그해서 드롭해서 절로 옮겨놔. 그러면은 접근하기 용이하게 대화 상자들만 여기 모여.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집해서 소스 찾아 들어갈 때 대화 상자 어딨더라? 쫓아가기가 되게 편해요. 지금은 몇 개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 조금만 해봐요. 수십 개 되는 건 순식간이야. 이제 순식간에 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모아놓고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내가 봐도 이게 어딨더라 되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배울 때는 뭐뭐뭐뭐 DLG 이렇게 하고 짰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클래스 이름 줄 때도 어떻게 주냐면 C, DLG에 어쩌고저쩌고 라고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알파벳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럼 DLG 애들만 쫘라락 있어. 보기 좋게 하려고 이제 머리 쓰는 거죠. 편집 화면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돼요. 이제 유지보수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를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넘어가서요. 히스토리 DLG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 클래스 찍고 나서 여기 보니까 안에 온이닛 다이얼로그 없죠? 자, 온이닛 다이얼로그 언제 불린다고 했습니까? 언제 불린다? 대화 상자가 초기화돼서 화면에 뜰 때, 그때 불려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불려요. 그걸 이용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그 온이닛 다이얼로그를 등록을 합시다. 히스토리 DLG 클릭하시고 Alt 엔터. 그 다음에 저기 이 재정의 가능 목록에 가면 여기 가면 온이닛 다이얼로그가 있겠죠. 온이닛 다이얼로그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등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등록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초기화 작업하려면 해주지 뭐. 뭘 초기화할 거냐? 이런 거 하자 이겁니다. 여기에 리스트 컨트롤에다가 우리 히스토리에 들어간 거 있죠. 그거 하나씩 띄워보려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리스트 컨트롤 있죠. 그 리스트 컨트롤이 뭔가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멤버로 없잖아요. 그래서 멤버로 또 등록을 좀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니까 C 히스토리 DLG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클래스 마법사 띄워보자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아까 했던 방법이니까 조금 다른 거 하자면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클래스 선택한 다음에 여기 클래스는 다 리스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변수 추가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변수가 알아서 어디로 잡히냐면은 얘 부모 클래스인 이 대화 상자 있죠. 대화 상자. C 히스토리 DLG 거기 멤버로 들어가야 한 방에 가죠.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어쩔 때는. 그럼 여기서 변수 이름은 m_list URL 이 정도로 갈까요? 리스트에 L을 소문자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m_list URL이라고 좀 쓸게요. 대소문자 이건 코딩 컨벤션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다만 범주가 뭐예요? 제가 지금 컨트롤이죠. 아까는 밸류였는데 이번엔 컨트롤이죠. 이런 형태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 멤버 추가됐죠? 자, 온이닛 다이얼로그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초기화 코드 작업 해줘야죠. 이제 뭐라고 초기화할 거냐? 자, 여러분이 더 app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멤버 넣어놨잖아요. m_ar url이라고 넣어놨죠. 여기 안에 지금 자료들이 쫙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0번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접근이 잘 돼. 진짜? 근데 이거를 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드코딩 하면 안 되잖아요. for loop를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for 돌아야 되겠죠? 자, for 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요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원하나 모르겠네요. 지원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C 스트링이라고 해서 str url이라고만 쓰고 땡땡 치고 여기다 요걸 잠깐 써볼게요. 이렇게 인식을 못하나요? 잠시만요. 요거를 인식을 하나 못하나 봐야 되겠네요. 더 app를 인식을 못하나요? 예. 더 app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네요. 예. 이거는 이게 이제 반복형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C++11 이제 스타일인데 이거 말고 이제 for each라고 이제 또 있어요. 이제 그걸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방법은 좀 제외시키고요. 요거를 요렇게 하지 말고 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있는데 뭐 일단은 for문 열고요. 그래서 더 app에 점 찍고 보면은 여기 시작이 있겠습니다만 어디로 가냐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거에 get 하시게 되면 아니면 뭐 사이즈 같은 멤버가 사이즈랜다 m_ar url에서 그 URL에 점 찍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이즈 같은 멤버가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get count인데 get count에서 가지고 와라 이거죠. 뭘 가지고 오냐? 자, 여기 변수를 선언하는데 인티저 i는 0부터 그래서 i가 이거보다 작을 때까지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이 전체 여기 get count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맨 뒤에는 이게 아니라 플러스 i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기로 i를 접근을 하면 되겠죠. 이제 i에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요소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추가를 하려면 m_list url이라는 데 추가할 거죠. 그 컨트롤에 멤버 중에 점 찍고 add가 있습니다. add 스트링이 있는데 이 add 스트링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이거는 정렬해서 들어간다. 알파벳 순으로. insert라고 쓰면 인덱스 찍어서 가는 거고 add 스트링으로 하면 정렬해서 들어간다. 대신에 속도가 어때요? 인서트 콱 찍어서 그냥 거기 가는 것보다 얘는 좀 정렬을 해야 되니까 뭐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속도가 좀씩 떨어지겠죠. 특히 데이터가 많다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자, F7키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어떠냐? 성공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성공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화면에 뜨면 여기 이게 그 자료 구조가 이제 들어가서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건 좋은데 요걸 띄우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화 상자 자체를 띄운 적이 없어요. 그 코드를 아직 우리가 넣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저 인풋은 있는데 아직 히스토리는 안 만들어 놨어. 메뉴 하나 만들고 그거 찍을 때마다 뜨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히스토리라고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메뉴 하나 더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요거 이벤트 처리기 하나 또 추가해야죠. 이벤트 처리기는 어디다가? 뷰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추가 및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지금 이거는 굳이 뷰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웬만하면 뷰인데 생각해봐라. 지금 이 히스토리를 보는 게 특정 화면하고 관계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응용 프로그램 전체 수준에서 적용될 일이냐. 그래서 저녁 변수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면 이걸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 심지어 어디 멤버로 넣었어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멤버로 넣었잖아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볼게. 거기 넣어버렸으니까 아예 여기다 두면 어떨까 이거죠.
아예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메인 프레임에 넣으라고 할게요, 저는. 왜냐면 GUI 쪽에다 코드를 좀 몰아넣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얘만 특별히 메인 프레임 쪽으로 따로 뺍니다. 저 글로벌하게 가니까. 그래서 메인 프레임 쪽에다 넣으라 이거지. 여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자기 마음이야. 난 그래도 뷰가 좋아. 그럼 뷰 하세요. 괜찮아요. 큰일 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고민 좀 하자는 거예요. 뭐 큰 뜻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히스토리 페이지에서 대화 상자 띄워야죠. 그 대화 상자 제목이 C 히스토리 DLG인데 그걸 갖다 쓰려면 뭐부터? include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서 자, 샵 include history dlg.h라고 C만 안 쓰면 되죠. history dlg.h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저걸 어떻게 자, 여기서 띄우자 이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띄우자. 자, C history DLG. DLG 인스턴스 선언하고 DLG 점 찍고 두 모달 요거 한 방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대화 상자는 잘 뜰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이래 놓고 컨트롤 F키 눌러서 작동을 시켜요. 프로그램이 떴는데 마이 페이지 가서 히스토리를 열었더니 방문 기록에 내용이 하나도 없죠. 닫고요. 마이 페이지 가서 유저 인풋 쓰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할 거냐? 네이버닷컴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네이버로 갈 텐데 이 상태에서 다시 마이 페이지에서 히스토리 띄웠더니 어떻게 네이버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더라 이거죠.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마이 페이지에서 다음도 가볼까요? 자, 유저 인풋에서 그래서 www.다음도 가볼게요. www.다음.net 해갖고 들어갔어. 그러면 히스토리 가서 보면 다음도 나오는데 다음을 나중에 접속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갈 때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렬된 기록으로 얘가 이제 알파벳상 다음이 먼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를 한 곳에만 두는 게 아니라 전역 변수 형태를 어딘가에 두고 여기서도 그걸 참조하고 저기서도 보고 그럴 일이 많아요. 전역 변수를 써도 좋긴 한데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거는 좀 자제하십사 권해드리고 싶고 최대한 어디든 집어넣었는데 전역 변수로 쓸 애들이면 APP나 메인 프레임이 좋아요. 거기 멤버로 넣으셔야 접근성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다루기가 좋은 장점이 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더 APP죠? 여기저기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싹 몰아넣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외에는 웬만하면 이제 뷰에다가 뷰에 쪽에서 핸들링을 하시는 게 이래저래 편하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작성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리스트 박스 하나 써봤는데 되게 편리하죠? 근데 모양이 좀 예쁘진 않습니다만 그럭저럭 뭐 봐줄만 합니다. 쓸만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다이로그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폴더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예전 버전에서는 다이로그 만들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아, 이동을 해버렸죠? 예, 바뀌었죠. 지금은 그냥 그래가 보이네요. 아, 그게 옛날에 그래놨다가 솔루션 복사하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NCB 같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텔리센스 DB 같은 거 날리면은 그 폴더 넣어놓은 게 다 이렇게 해체되는 버그가 많았죠.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시키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 밑에 전체는 있고, 그냥 위에 따로. 네, 따로 돼 있어요, 따로, 지금. 저런 지가 좀 됐어요. 2010 지나서인가? 근데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이 정도면, 뭐, 이건 뭐.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